안녕하세요. 캥도비의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성비 블랙박스로 유명한 A22, A39, A5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블랙박스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고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성비로 유명한 이 세 제품의 다른 자전거 블랙박스와 비교했을 때 최장점은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요즘에 자전거 블랙박스를 구매하려고 보면 20만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된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액션캠을 블랙박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거의 한 6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개 모델은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할인을 안 할 때 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할인을 하면 한 3, 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매를 하게 된 점은 이 블랙박스가 루프 레코딩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메모리 카드를 넣었을 때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 메모리 카드가 용량이 꽉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다가 서서 파일을 일일이 다 지우거나 아니면 갑자기 액션캠이 꺼져버려서 촬영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는 루프 레코딩 기능이라고 오래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해주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꽉 차도 루프 레코딩 기능이 있어서 혹시나 촬영이 안 됐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전거를 서서 내려서 카메라를 만지면서 파일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블랙박스 용도로 나온 카메라다 보니까 자동으로 연도, 날짜, 시간이 입력이 돼요. 처음에 세팅만 해놓으면요. 그래서 나중에 화면으로 봤을 때 찾기가 쉬워요. 보통 뭐 사고가 나거나 할 때 블랙박스를 열어서 다시 영상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때 언제 찍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날짜랑 시간 같은 거를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무게가 가벼워요. 제가 한번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A22 모델입니다. 72g이에요. 이게 메모리 카드랑 지금 뒤에 스티커까지 포함된 무게입니다. A39 모델입니다. 86g이고요. A50 모델입니다. 83g입니다. 무게가 다 70g에서 80g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랑 스티커까지 포함된 무게라서 실사용 무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에 사용했을 때 거치대가 혹시 부러질 위험이 거의 없다.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요. 배터리가 되게 길어요. 저희가 촬영을 하느라고 액션캠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액션캠은 배터리 하나를 끼우면 보통 1시간 정도 가면 촬영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라이딩을 총 6시간 정도 한다고 쳤을 때 배터리를 이제 5개를 더 들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얘는 아무래도 블랙박스 용도로 나온 거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길어서 얘가 제일 짧은데 얘가 한 5, 6시간 정도고 나머지 두 개가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블랙박스의 가장 기본 요건이 잘 충족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세 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세 모델은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A22 모델의 장점은 앞에 LCD 창이 있어서 바로 뭐든 설정이 가능하고 바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게가 3개 중에 제일 가볍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무게가 가볍다는 건 그만큼 배터리가 적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촬영 시간이 좀 짧고요. 그리고 충전하면서 촬영이 안 됩니다. 카메라가 FHD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A22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얘는 개조를 안 하면 사용을 못 해요. 이게 제가 개조를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가민 스티커를 붙여서 가민 거치대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이쪽 부분에 클립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바디캠 용도로 나온 거라서 몸에 이렇게 거치해서 쓰게 나온 건데 클립이 그냥
떼면 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로 거치를 했다 그러면은 100% 카메라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개조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출시된 A39 모델은 이제 A22 모델의 단점을 조금 개선돼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훨씬 길어졌고, 그리고 장점인 이 LCD 모니터를 확인해서 바로 영상 확인 가능하고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 장점입니다. A39 모델은 여기 카메라 홀이 있어서 개조를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 조금 이쪽으로 길잖아요. 카메라 쪽이 짧고. 전방에 거치를 할 때 스템 길이가 한 11cm 정도는 나와야 거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치를 하려고 했을 때 헤드 튜브? 그쪽에 닿아서 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얘도 가민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 각도가 다른 두 모델에 비해서 좁아요. 다른 두 개 카메라에 비해서 이 각도가 좁아서 얘로 촬영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사실 사용하기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블랙박스로 사는데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한 게 A50 제품이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요. 얘는 처음에 사용하려면 어플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대신에 어플에 연동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얘가 나오는 화면을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탈 때가 가끔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화장실 앞에 자전거를 놓고 화장실을 가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얘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잠깐 세워놓을 때 항상 그 불안함에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화장실을 갔었는데, 이게 핸드폰 어플이랑 연동을 하면 카메라가 나오니까 화면을 보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소소하지만 되게 필요한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기능을 사용하면 후방 체크를 하지 않아도 뒤에를 보면서 라이딩을 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얘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어요. 얘를 계속 와이파이를 켜놓고 촬영한다 하면은 한 5시간 밖에 촬영을 못할 거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에 무조건 와이파이로 해서 핸드폰 어플로 연결을 해야 이제 날짜 지정이라든지 좌우 위아래 반전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게 이 LCD 창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이 A50 모델에 LCD 창만 만들어줬으면 제가 봤을 때 최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카메라 각도가 150도라서 사각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잘 찍히고요. 제가 이 세 개를 모두 써보고 느낀 거는, 그래도 초기 설정할 때는 얘가 좀 귀찮긴 하거든요. LCD 창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LCD 창이 있어서 카메라 버튼 조작으로 뭐 날짜도 맞출 수 있고 상하 반전도 할 수 있고 뭐 적외선 모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꼭 어플을 이용해야 돼서 초기 설정은 얘가 되게 귀찮은데 한번 설정해놓으면 딱히 손댈 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정이 조금 귀찮지만 사용할 때 훨씬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고 배터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A50 모델이 제일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들리온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이 모델에 LCD 창까지 들어간 후속 모델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포시 해봅니다. 이 새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기타 사항들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요. 블로그를 보시면 사용법을 훨씬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가성비 블랙박스로 유명한 반들리온 A22, A39, A50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세 모델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저렴한 대신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번호판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노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안 좋은 데를 갈 때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우천에도 쉬지 않고 라이딩을 한다, 그리고 야간에도 쉬지 않고 라이딩을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렌즈의 화질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진짜 블랙박스 용도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질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 외에 유튜브를 하는데 얘를 쓰겠다, 추억 저장용으로 얘를 쓰겠다를 하기에는 카메라의 화질이 모자랍니다. 3, 4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반들리온 가성비 자전거 블랙박스 3개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사용 시간이나 확장 포맷이나 뭐 버튼의 사용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